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11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 침해 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 수 없다. 김여정 도발 의도 없다는 한국 국방부 입장, 그나마 현명, 구체적 설명 있어야. 정채빈 조선일보 1월 11일 08시 54분입니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10일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란이 정권이 저지른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남의 일을 평가하듯 할 자격이 없다며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지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다. 어쨌든 우리 이번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답니다. 북한, 한국 또다시 무인기 침투 반드시 붕괴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하루 전에 이가영 조선일보에서 1월 11일 북한이 작년 9월과 4월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군 부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고 했다. 그는 해당 무인기를 우리 측 영공 8km 개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 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 추락을 시켰으며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한국 무인기의 침입을 확인하고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뉴스 1회의 사진입니다.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는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 그는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명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 측 지역 황해북도 평상군 일대 상고까지 침입했으며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해 14시 25분쯤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정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부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국방부 쪽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은 북무인기 침투 주장에 우리군 보유기종 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질문을 어저께 생각을 해봤죠. 부품을 보면 어느 나라 것인지 알 수 없나. 삼성 부품도 뭐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중국제 부품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뭔가 군이 보낸 게 아니고 민간단체가 보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북무인기 침투 주장에 사실이면 중대 범죄 철저히 조사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죠. 사실이라면 누가 드론을 보내는 것일까? 내란 음모의 불안 조성용으로 드론도 들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걸 계속한다? 이런 게 이제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윤 어게인 세력인지 음모론이 나올 만도 하다. 이렇게 어저께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보드카 대신 칭따오, 갈 곳 없는 러시아 관광객 중국으로 집결. 유진우 조선비지에서 1월 10일입니다. 하이난성 러시아 방문객 11배 폭증. 중로 인적 교류 역대 최대치 근접. 항공노선 전년비 57% 늘어. 결제 시스템 물가 경쟁력 확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유럽연합은 러시아 항공기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이후 러시아에서 EU 본토로 향하는 직항 노선들은 전부 사라졌다. 현재 러시아 국적으로 유럽 여행을 가려면 튀르키예나 아랍에미레이트, 세르비아나 카자흐스탄 같은 비제재 국가를 거쳐 환승해야 한다. 이런 틈새를 중국이 파고들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러시아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30일 무비자 입국 시범 정책을 도입했다. 호텔 직원들은 러시아어 인사를 배우고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육류 중심 식당과 보드카를 구비했다. 한 러시아 관광객은 NIT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은 유럽인들처럼 우리를 향해 침을 뱉지 않는다며 중국인은 지정학적 상황에 신경 쓰지 않아 마음이 편하다고 전했다. 이게 러시아 관광객들이 겨울 의복을 입고 중국 공항에 내리는 장면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제2의 한미 반도체 찾아라. 국민연금이 찍은 텐버거 후보금 어디? 조은소 조선비저 1월 10일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LG 이노텍을 분석을 하면서 또 소개를 한 내용이기도 하는데 이 밖에 그 여러 그 중소 그 업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리아 서킷을 오늘 좀 분석을 해서 추가로 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시장 일각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향후 10배고 10배 주식의 산실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수연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는 후공정과 인쇄 회로 기판 등 각 공정 분야에서 수입을 대체하면서 매출이 성장했고 이에 따라 주가도 크게 상승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이 소부장 전체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합산 시총의 약
10%에 불과하다. 자동차 부품주의 시가총액은 현대차와 기아차 합산 시총의 75%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이 반도체 분야의 그 소부장 이런 업체들의 시가총액도 올라가야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본도 주식시장이 호황인데 왜 그 엔화가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그 주가만 올라가느냐? 그런 것은 대국끼리의 전쟁은 결국 안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지정학 리스크의 국소화라는 말을 창출해 냈네요. 그 전문가가 미저은행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불가, 큰 변화 없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추진의 회의적인 빅오일. 조이 게리슨 USA 투데이 1월 10일입니다. 미국 최고 석유 경영진 중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벤처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개 석유 회사의 임원들과 만나면서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석유 계획에 대한 도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1940년대에 베네수엘라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두 번이나 자산을 압류당했습니다라고 엑선모빌의 CEO 데런 우주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진입하려면 역사적으로 여기서 본 것과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참 영어식 표현이네요. 우주는 기존의 법적 및 상업 문제로 인해 법적 재정적 안전보장에 변화가 없는 한 국가의 석유는 투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 보호가 있어야 하며 국가의 탄화수소법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요 가운데 이 렌즈가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 데런 우주 엑슨모빌 CEO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열변을 하는 사진도 게재가 됐네요. 트럼프는 석유 회사들과 물리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회사들을 재정적으로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안전보장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잠재적인 거래에 대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짐작이 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투자하도록 유도한 다음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의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베네수엘라, 미국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접시로 시작합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석유 경영진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컨티넨탈 리소스의 회장 겸 CEO인 해롤드 해먼, 이 회사에는 도전 과제가 있으며 업계는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해먼 엑슨모빌 CEO를 언급하며 대론이 말했듯이 눈을 뜨고 들어가서 얻은 팀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기회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보인 석유회사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3,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유일한 미국 기업인 세브론이었습니다. 세브론의 부회장인 마크 넬슨은 지난 5년에서 7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하루 4만 배럴 증가한 24만 배럴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발전의 수석고문이자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가경제위원회의 전 수석고문인 제시 리는 석유 회사들이 수학적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보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 세력이 미국의 청정 에너지 및 기후 행동을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어떤 산업체이든 언젠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알고 있는 국가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고 리는 말했으니까 민간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전보장을 확실히 해달라 이런 요구로 이해가 됩니다. 개통 10년 텅 빈 채 달리는 4,500억짜리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 영종에서 유상진 기자가 조선일보 1월 10일 6일 오전 11시 25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자기부상열차 승강장. 서울공항을 오가는 공항철도 승강장과는 달리 너무나 적막했다. 2량짜리 열차의 정원이 186명이지만 기자가 탑승한 이 열차의 승강은 약 20명에 불과했다. 1터미널을 출발한 이 열차는 장기 주차장, 합동청사, 파라다이스 시티, 워터파크역을 거쳐 종점 용류역까지 6.1km 구간, 총 6개 역을 약 15분 만에 주행했다. 용류역에서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열차를 탔을 때 승객 2명이 전부였다. 열차 안에서 만난 이모 씨 71세 씨는 무료 관광열차라고 해서 타봤는데 주변에 볼 게 없어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정부와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총 4,500억 원을 투입해 2016년 개통한 자기부상 열차가 애물단지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때 승객 부족으로 운행이 3년간 중단됐던 이 열차는 작년 10월 다시 운행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이용객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신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 재정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김경택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원은 자기 부상 열차를 철거하기에는 매몰 비용이 지나치게 커서 지자체가 나서 인근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것 말고는 다른 별다른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업비가 4,500억 정도 빗나간 수요 예측이다. 이 파라다이스 시티역은 요게 여기에 그 저게 있잖아요. 그 카지노 이 파라다이스 내 그 워터파크역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 그런 거를 또 생각해서 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카지노 가는 사람들이 이 열차 타고 갈 것 같지는 않네요. 위대한님은 어떤 모습일까?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로 재밌어서 음, 얼마나 뚱뚱하고 등치가 크면은 이렇게 패인 게 오래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국내 강경파에게 요구되는 대국 일본이라는 환영으로부터의 탈피, 대중 자세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세계관과 국가상 구축이 필요하다.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1월 10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현실 안 보고 상쾌함만 느끼면 되나? 이 같은 중국의 반발로 일본 내 강경 보수층에서는 중국의 동갈치에 굴복하지 말라, 의연하게 대응하라는 식의 강경론이 거세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보수계 오피니언지 윌의 2026년 이후로는 전랑 외교를 침묵시키는 다카시 전략, 이제 용서할 수 없다. 중국이라는 악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확실히 이런 국위나 국가주의를 앞세우는 언설은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애국적 감정을 환기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상쾌함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일본이 현재 처한 국제적인 입장과 국력의 현실을 어디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거기에는 일본이 아직도 씻지 못하고 있는 대국 일본이라는 환영이 짙게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대두를 좀처럼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정할 수 없는 복잡한 심리적 갈등이 엿보인다. 미중일 동열 언론의 착각. 과거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자리매김했듯 일본은 핵을 갖지 않는 비핵 중국 국가 미들 파워로 그 입장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본을 무의식 중에 미중과 동격의 존재로 취급하는 언설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이 대국 일본이라고 하는 허상은 고도 경제 성장기로부터 세계 제2의 GDP, 국내 총 생산을 자랑하던 시대의 성공 체험에 깊이 뿌리를 들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된 자기 인식은 음, 미중 외교 같네요. 안보 정책의 판단을 지금 그르치게 하고 있다. 옛날에 자기네들 일본 대동아 공영권을 한 제국이었다는 거죠. 현재 중국의 GDP는 일본의 약 5배에 달하고 있다. 과거 40년 사이에 일본은 10배 차이로 중국을 따돌리던 쪽에서 5배 차이 나는 쪽으로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이다. 군사면에서도 일중의 차는 명백하다. 중국의 국방비는 2025년 기준으로 일본 방위 예산의 4배 이상에 이른다. 더구나 중국이 공개하고 있는 국방비는 실제 군사 지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다. 또 중국은 핵전력 증강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2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지상 발사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SLBM,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 ALBM 등 핵탄두 탐지가 가능한 육해공의 핵 3기둥을 대내외 과시했다. 반면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핵전력이라는 선택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압도적 국력차를 직시하지 않고 국가 지도자가 군사적 파워게임의 맥락에서 중국을 일부러 자극하는 언행을 취하는 것은 전략적 합리성이 결여된 위험한 행위다. 일본이 아시아의 1인자였던 20세기야말로 비정상이었다. 보다 긴 역사의 시점에 선다면 20세기 100년간 일본이 아시아의 1인자였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동아시아의 이상한 상태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청나라 말기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친 중국의 심각한 혼란과 일본의 급속한 현대와 이 역사적 조건이 겹침으로써 지역의 역학관계에 일시적인 역전이 발생했다. 감정이나 허세가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리얼리즘에 입각하지 않는 대중 자세는 일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여러 차례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거듭해온 인도 외교관들은 필자의 취재에서 인도는 3,000km 이상이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불필요한 긴장 대립을 피할 수는 없다고 논했다. 일본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처지에 있다. 음, 열도가 그렇다는 얘기네요. 섬들끼리의 그 연결이. 필요한 것은 먼저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것이다. 민족주의 고조 우발 충돌 위험. 동남아 국가들이 대중 외교는 일본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필리핀은 미군과의 합동연습을 거듭하는 친미 노선을 취하는 한편 말레이시아는 미중 대립에 휘말리지 않도록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외교관은 필자에게 중국은 최대 교육 상대국으로 경제적 유대가 매우 강하다. 우리는 소국이고 중국의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력차를 냉정하게 인정하다. 대국 간 대립에 휘말리지 않는다. 경제적 현실을 우선시하다. 쓸데없는 긴장을 피한다. 일본과 같은 미들 파워로 자기매김하는 말레이시아가 일본에 필요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소에타니 요시히데 게이오 기즈쿠대 명예교수의 저서 일본의 미들 파워 외교 전후 일본의 선택과 구상
2005년에 나왔던 책을 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한국, 캐나다 등 다른 인도 태평양 지역 제국과 어, 제휴한다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장기의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이 소에타니 요시히데라는 분이 헌법이나 군사력, 자원, 역사 문제, 대외 발신력 같은 구조적 제약을 안고 미중 수준의 대국 외교를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비핵 평화주의를 기축으로 하는 국가상을 대중의 자세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좋은 위세의 자세가 아니라 냉정한 자기인식과 장기적인 세계관이다.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숙한 미들 파워로서의 국가상이다. 그것이야말로 일본이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면서 국익을 지키고 일본이 생존하기 위한 현실 적응의 길이다. 이 글은 다카시 고노스케라고 미 외교안보 전문 디플로매트 도쿄 특파원이 기고한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른 의견들이 또한 있습니다. 미 핵산 우산 지켜 우산 비핵 3원칙 재검토 움직임 견해. 일본 정부는 더 진지하게 안전보장 생각해야. 1월 10일 주니치라고 읽어야 되나요? 주니치 스포츠. 전 항공망료장의 다모카미 토시오 씨가 10일 X를 갱신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의 재검토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의 핵 억제력의 실효성의 관점으로부터 다카이치 사나의 수상은 3원칙 중 반입시키지 않는다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타모카미 씨는 안보 3문서의 개정으로 비핵 3원칙에 대해서도 논의되는 것 같다.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핵 반입 안 시키기가 초점이 된다고 한다고 쓰고,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핵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우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은 러가 우를 침공해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미국이 전쟁에 참가하면 러시아는 핵무장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의 일본 침공 시에 미는 전쟁에 참가해 일본을 지키는 일은 없다는 선언이다 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자신의 견해를 엮고 미의 핵 우산은 찢어진 우산이다. 일본 정부는 더욱 진지하게 안전보장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썼다. 이 게시물에 대해서는 찬반을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다. 일본인 57%, 한국과 방위협력, 자국평화 안전에 도움, 한국 첫 1위. 이런 시점에 이러한 또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도한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연 한겨레 1월 10일입니다. 일본인들이 미국의 나라 중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될 국가로 한국을 뽑았다. 교도통신은 이 조사 항목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10일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14일 18살 이상 일본인 1543명에게 우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한 자위대 방위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3%가 동맹국인 미국 이외 나라의 방위 협력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들 중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대국 복수 응답 가능으로 한국을 뽑은 응답자 수가 5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세안 56.4%, 호주 48.3%, 유럽연합 44.1%, 인도 29.7%, 중국 25.9% 순이었다. 해당 조사 항목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과 맺은 안보 조약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은 92%였다. 자유대 증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45.2%, 현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의견은 49.8%로 조사됐다. 관심이 있는 방위 문제 복수 응답으로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일본 주변 동중국해, 남중국해 활동 68.1%, 일본의 방위력 방위체제 67%,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등 활동 65.3% 순이었다. 방위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 베네수엘라식 대만 지도자에 대한 공격은 중국의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렉 토로드와 이물이 로이터에서 1월 10일입니다. 일부 중국 온라인 사용자들은 처음 점령을 앞두고 베네수엘라식 중국식 대만 지도자 탈취를 촉구하고 있지만 분석가 학자 보안 관리들은 중국의 현대화 군사력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만에서는 중국 군부가 지도자들에 대한 참수 작전에 대비해 수년간 준비해온 적이 있으며 광범위한 방공 및 레이더 능력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원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중국은 수년간 첨단 무기를 획득해 왔지만 인민해방군이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전투에서 이를 결합해야 하는 지휘 구조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만 집권 민주국민당의 천관팅 의원은 대만의 다층 공중망 방공망과 조기 경보 시스템 덕분에 공중 공격이나 특수작전 침투 시도가 대만 해협을 건너는 과정에서 감지될 위험이 있어 확대를 예고하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군대는 베네수엘라 작전 시 스텔스 전투기, 적의 방어선을 막는 제트기, 지휘관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비밀 정찰 드론 등과 위성으로 하늘을 통제했습니다. 반면에 채는 PLA가 실제 합동작전 경험, 전자기 및 전자전쟁 능력, 고위험 임무의 실제 전투기 검증에서 여전히 명확한 격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려는 세력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만 사무소는 성명에서 대만 문제에 개입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외부 세력은 반드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철벽에 맞서 피비린내 나는 머리를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얘네들 말이 참 북한 애들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10월에 라인은 T돔이라는 다층 방공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S 라자란남 국제학부에 소속된 고 씨는 집권 공산당이 여전히 인민해방군의 지휘 구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산된 지휘 통제 계층 구조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현장 지휘관들은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군사 작전에 유동적이고 진화하며 불확실한 성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 씨는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만 고위 보안 관리는 군사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가볍게 여길 자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30일 대만 기륭에서 대만 전역에서의 정예의 사명 2025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기륭에 대만 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라는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